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트 코스 추천 서비스 대행사 프로젝트를 준비한 미정희 팀의 발표를 맡은 이세민입니다. 저희 팀은 2030 커플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데이트 계획 스트레스를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가 문제를 정의한 과정부터 시작하여 총 6차례의 서비스 개선 과정,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팀원들의 협업 체계까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발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과 문제 정의까지의 과정을 소개해드린 뒤 버전 1부터 버전 6까지의 총 6번의 사이클을 통해 진행된 서비스 개발부터 개선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 시청 후 저희 팀 프로젝트 운영 및 협업 방식 설명, 그리고 팀 소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검증 및 추후 확장 전략에 대해 안내드리며 팀원별 프로젝트 회고 공유드린 뒤 질의응답 받으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왜 이 문제를 보게 되었는지 문제 정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대화가 꽤나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한 대화에서 마음에 드는 데이트 장소를 찾기 위해 포털과 SNS를 수시간 동안 헤매야 하는 피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데이트 준비가 하나의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저희 팀의 기획은 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기획에 앞서 타겟 소비자층과 문제 상황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두 가지 유저 페르소나를 설정했습니다. 두 페르소나는 공통적으로 완성도 있는 데이트 코스를 원하고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며 결국 피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결정에 대한 피로를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페르소나 설정을 통해 저희는 소비자층을 데이트 코스를 짜는 2030 커플로 정의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커플들이 데이트 코스를 짜다가 겪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데이트 장소를 찾기 위한 SNS 및 포털 사이트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하나의 데이트 코스로 조합하기 위해 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결국 데이트를 실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데이트 코스를 짜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문제에 대한 기존 서비스들의 접근 방식 분석입니다. 기존 서비스들은 모두 데이터를 더 제공할 뿐 결국 사용자가 직접 결정해야 했고 실제 데이트 코스를 완성하는 과정까지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듯이 기존 서비스들의 시장 접근 문제는 명확합니다. 사용자의 결정 피로를 전혀 낮춰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의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초기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이 많아질수록 탐색량이 증가하고 탐색량이 증가할수록 피로가 쌓여 이탈한다. 두 번째, 코스 탐색을 시도하지만 취향 차이로 인해 탐색 실패가 발생한다. 세 번째, 탐색 실패 후 재탐색이 발생한다. 그리고 저희는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데이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탐색 실패와 그 이후에 초점을 두어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결과 탐색을 진행하면서 맛집, 카페, 활동, 리뷰 등의 정보를 각각 다른 채널에서 확인해야 했으며 상대방과의 취향이 맞지 않으면 다시 탐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탐색이 반복될수록 사용자들의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에서 재탐색이 발생하는 루프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탐색을 실패하고 이탈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반복 루프에 빠져 피로가 누적되는 것이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세웠던 세 가지 가설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의 피로 누적에 대한 원인은 분산된 정보들로 인한 탐색량 증가이며 요구 조건, 즉 취향에 맞지 않아 탐색이 실패한 이후에는 재탐색이 발생하고 여기서 탐색이 끝나지 않는다면 다시 탐색이 발생하는 재탐색 루프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초기에 저희가 세웠던 가설과 사용자들의 실제 문제에 대한 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서비스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제 정의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문제 인식 후 행동 단계 분석을 통해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행동 흐름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행동 흐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여 발견된 문제의 배경은 각각 환경, 행동, 인지적 요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2030 남녀가 데이트 코스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고려사항이 많아 탐색이 발생하고 탐색 실패가 재탐색 루프로 이어져 의사결정 피로도가 증가하여 계획 수립 포기 및 서비스 이탈로 이어지는 반복 패턴이 발생한다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용자의 재탐색 루프를 핵심 루프로 지정하여 사용자들이 해당 루프를 탈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제 서비스 개발 단계인 버전 1부터 버전 6까지의 의사결정과 검증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전 1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기획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문제 정의서, 해결 방안 탐색서, 결정 로그를 작성하며 서비스의 최초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서비스 기획에 앞서 정했던 문제를 통해 저희는 사용자가 재탐색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결국 포기로 이어지게 되므로 사용자가 루프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사용자가 루프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세 가지의 문제로 나누어 각각 해결 방안을 탐색했습니다. 첫째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생기게 되는 탐색 과잉 문제에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카테고리별 트렌드 제공, 지역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제공, 사용자 맞춤 데이트 코스 추천을 후보로 두었습니다. 둘째로 연인 간의 취향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탐색 실패에 관해서는 예약 리다이렉션 제공, 탐색한 코스 길찾기 제공, 커플 취향 테스트를 후보로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색을 다시 시작하는 재탐색 문제에서 데이트 코스 저장, 코스 비교 분석, 탐색 지역별 인기 리스트 제공을 후보로 두었습니다. 이제 이 해결 방안의 후보군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할 방안을 골라 결정 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탐색 과잉 문제의 경우는 확실하게 결정을 도울 수 있는 맞춤 데이트 코스 추천이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취향 차이로 인한 탐색 실패는 처음 단초부터 잘 끼울 수 있도록 커플 취향 테스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재탐색 문제의 경우
한 번 찾은 정보를 또 찾지 않도록 데이트 코스 저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메타 OKR입니다. 사용자 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핵심 루프를 관측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 단계의 이벤트를 누락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KR을 설정했습니다. 전략 OKR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능의 개입이 서비스 개선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총 4가지의 KR을 설정하여 기능 개입 이후 해당 기능이 사용자의 행동에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행 OKR입니다. A/B 테스트 및 그룹 분리를 포함한 총 5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여 각각의 지표를 비교, 분석하고 해당 실험을 통해 서비스가 실제로 수요가 있는지 각각의 기능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있는 서비스로 배포하였고 이는 부트스트랩 단계에 해당하여 이에 해당하는 초기 반응 유도 실험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실행 OKR들은 저희 서비스의 시장 검증과 부트스트랩 단계의 퍼널 전이율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실험을 진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제 버전 1의 결과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UI 구성은 다음과 같이 피그마로 작성하였습니다. 초기 홈 화면입니다. 사용자가 피로도를 덜 느끼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게 UI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홈 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할 때의 화면 흐름입니다. 입력 조건은 장소, 시간, 이동 수단의 3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빈칸을 강조하여 조건 입력을 유도합니다. 추천 코스 화면입니다. 사용자가 조건을 입력하면 보시는 화면처럼 3가지의 코스를 추천하여 보여줍니다. 여러 정보를 다시 검색하지 않아도 되도록 요약 정보를 보여주어 빠르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천 코스를 클릭했을 경우 진입하게 되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각각의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뒤로 돌아가거나 다른 코스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스가 마음에 들 경우 오른쪽의 엑스포트 버튼을 통해 코스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엑스포트 버튼을 눌렀을 경우 진행되는 코스 내보내기의 화면 흐름입니다. 사용자가 팝업 화면에 이메일을 입력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코스의 상세 정보를 전송합니다. 홈 화면의 조건 입력과 마찬가지로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빈칸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유도합니다. 버전 1의 결과 지표입니다. 버전 1 기간 동안 지인 배포를 통해 지표를 얻었습니다. 총 192명의 사용자가 이용했습니다. 코스 생성 후 추천 카드를 클릭하는 비율과 엑스포트 버튼을 누른 후 이메일 입력을 완료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홈 진입 후 코스를 생성하는 단계와 추천받은 결과를 내보내는 단계의 비율이 각각 51%와 32%로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 가장 급한 초기 진입 단계의 구간의 개선을 위해 다음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버전 1의 OKR 체크인입니다. 버전 1에서는 초기 배포이기 때문에 비교 테스트를 하지 않고 메인 화면에 핵심 기능을 배치하는 실험만 진행하여 결과를 언노운으로 설정했습니다. 핵심 기능에 대한 퍼널 전이율을 확인한 결과 발견된 병목 사항으로 초기 진입 단계의 비율이 약 51%로 홈 화면에 진입한 유저의 약 45%가 이탈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버전에서의 개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저희 첫 서비스의 피드백으로
데이트 서비스인데 너무 미니멀하다 라는 사용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홈 화면으로 진입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가는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이들을 붙잡기 위해 피드백을 받은 온보딩 문제를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버전 2입니다. 버전 2를 진행하기에 앞서 피드백을 토대로 해결 방안 탐색서와 결정 로그를 작성했습니다. 낮은 탐색 시작 비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홈 화면 온보딩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탐색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행 OKR입니다. 초기 단계의 사용자 진입 유도가 목적이므로 온보딩의 개선이 실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실험합니다. 이전 비율인 51%에서 6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버전 2에서 개선된 홈 화면입니다. 상단 카피라이트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코스 추천을 위해 누르는 버튼의 텍스트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변경하고 색상을 수정하여 조금 더 눈에 띄게 구성하였습니다. 버전 2에서 개선을 위해 작성된 수정 및 진행사항 백로그입니다. 버전 2의 기간 동안 총 250명의 사용자가 이용했으며 60% 이상을 목표로 했던 초기 진입 단계의 비율이 64%로 목표 달성에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 내보내기를 누른 후 이메일을 입력하는 단계인 탐색 완료율은 오히려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지표 확인으로 해당 구간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 2의 OKR 체크인입니다. 버전 2의 실험 가설은 초기 단계 지표가 60% 이상으로 확인되는 것을 통해 실험 및 가설 검증에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코스를 내보내는 단계인 탐색 완료율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것을 다음 단계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버전 준비를 위한 피드백과 실험 설계입니다. 이메일을 입력해 전송을 받는 기존 구조에 대한 피드백으로 입력하기가 번거롭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메일 입력이 아닌 링크 복사로 변경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개인정보 제공의 부담을 없애 탐색 완료율을 80%까지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다음 버전 3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전 3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앞선 단계와 마찬가지로 두 문서를 작성하며 진행했습니다. 이메일 전송하기의 이탈률이 약 25%임을 개선하기 위해 링크를 복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탐색했습니다. 실행 OKR입니다. 이메일 입력이 아닌 링크 복사의 기능을 도입하고 탐색 완료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으로 목표 비율을 80%로 설정했습니다. 버전 3의 개선 결과입니다. 기능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의 엑스포트 버튼을 조금 더 직관적인 쉐어 버튼으로 변경했으며 번거로운 입력 대신 링크 복사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기능 개선 시 진행 상황은 노션의 백로그 작성을 통해 공유되었으며 당시 작성된 프론트 및 백엔드의 백로그 내역입니다. 버전 3의 결과 지표입니다. 지인 배포와 함께 추가로 인스타 게시물, 릴스 등을 통한 노출을 통한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따로 광고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한 총 사용자 수는 196명이며 기능 개선 결과 탐색 완료율이 89%로 기능 개선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의 경우 80%까지 상승하여 홈 화면 온보딩은 여전히 유효함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전 1부터 꾸준히 낮았던 지표인
상세 페이지 진입 후 공유 버튼을 누르는 비율이 여전히 3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 3 OKR 체크인입니다. 버전 3의 실험 가설은 버전 2의 진행 결과 탐색 완료율이 90%로 이전 목표를 달성하여 온보딩 개선 실험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표 확인을 통해 상세 페이지에서 코스 공유하기로 넘어가는 쉐어 버튼 클릭률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사이클의 목표로 해당 지표의 개선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버전을 위한 피드백과 실험 준비입니다. 쉐어 버튼의 클릭률이 저조한 것을 피드백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세 페이지의 온보딩을 개선하여 쉐어 버튼을 사용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을 다음 버전의 실험으로 두었습니다. 목표는 쉐어 버튼 클릭률 30% 이상 달성입니다. 다음으로 버전 4입니다. 그 전에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발표 중간중간에 잠시 물 좀 마시고 쉬는 시간 좀 가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집중력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발표하실 때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잔이요? 강사님 한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버전 4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 탐색서와 결정 로그를 통해 버전 4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을 진행했으며 버튼 UI 개선을 통해 버튼을 강조하고 일부 명칭을 개선하여 정보들의 가시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OKR이었던 이전 버전과 달리 그로스 OKR입니다. 이전 버전들이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기반을 닦기 위함이었다면 이제는 안정된 초기 단계 지표를 기반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시장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버전의 목표는 상세 페이지 온보딩 개선을 통해 버튼 클릭률을 30%까지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버튼 UI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 버전의 시안을 생성하고 내부 회의 및 투표를 통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해당 UI를 최종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온보딩 개선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선택한 코스의 상단 부분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라벨 컬러 또한 변경하여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쉐어 버튼의 UI는 이전에 채택한 최종 시안으로 변경하여 가시성을 상승시켰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UI가 개선됨에 따라 추가로 홈 화면 및 추천 코스 페이지의 UI의 통일성을 위하여 버튼의 UI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UI 개선을 위한 프론트엔드 백로그 진행 상황입니다. 버전 4의 지표 결과입니다. 버전 4에서는 시장성 검증을 위해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여 유입자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총 사용자 수는 371명이며 목표로 했던 쉐어 버튼 클릭률이 39.5%까지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초기 단계 지표는 40%로 많이 하락했음이 보입니다. 이 두 지표의 변화를 각 지표의 하단에 있는 일별 지표를 확인하면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이 큰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쉐어 버튼 클릭률은 당장의 목표는 달성했으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초기 단계 지표의 경우 주말과 평일의 차이에서 오는 지표의 차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버전 4의 OKR 체크인입니다.
이전 실험의 결과 쉐어 버튼 클릭률 지표의 변동성은 큰 폭으로 나타나지만 온보딩 개선으로 목표했던 30% 이상인 모습이 관찰되었기에 실험은 성공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앞선 지표 확인을 통해 평일과 주말 유입자 수의 차이에서 오는 지표의 변동이 큰 폭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해당 지표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다음 버전의 실험을 위한 주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다음 버전을 위한 피드백으로는 앞서 언급한 지표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표의 안정화를 위해 상세 페이지와 버튼 클릭 단계 사이에서 이탈하는 사용자를 붙잡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지도 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상세 페이지에 지도를 추가하는 것을 다음 버전의 실험으로 두었습니다. 이제 버전 5입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지도를 표시하고 그 위에 장소 마킹과 코스의 동선을 표시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두어 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스 OKR입니다. 상세 페이지에 지도를 표시하는 것이 실제로 이탈하는 유저를 붙잡고 쉐어 버튼의 클릭률 상승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한 목표 지표는 안정적인 32%의 달성으로 두었습니다. 버전 5에서 개선된 화면입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코스 상단에 지도를 추가하고 그 위에 동선과 장소 마킹을 통해 지금 선택한 코스들의 위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도 표시를 위한 프론트엔드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기능이지만 지도를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을 담당하신 팀원분들이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팀원분들의 노고에 짧게나마 감사 인사드리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데이터 보시겠습니다. 총 사용자는 456명이며 이전 버전 대비 개선된 구간은 따로 없습니다. 초기 단계의 지표가 조금 하락하였고 쉐어 버튼 클릭률은 근소한 차이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지표의 변동성 역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주목할 점은 쉐어 버튼을 누른 후 링크 복사를 하는 비율이 100%에 가깝게 나타나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의 버튼 UI 개선은 확실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KR 체크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했던 실험의 경우 목표치까지 0.66%포인트의 근소한 미달로 인해 부분적인 성공으로 두었습니다. 탐색 시작 단계의 지표와 쉐어 버튼의 클릭률이 저조합니다. 또한 지도 표시 기능을 통한 지표 개선은 목표치 근소 미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세 페이지의 장소, 사진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지만 개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탐색 시작 단계의 지표를 상승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버전을 위한 피드백입니다. 현재 상세 페이지에서 표시된 데이트 장소에 대한 사진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해당 장소가 아닌 전혀 다른 사진이 표시되는 중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장소 사진을 가져오는 방안에 대한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다음 실험은 탐색 시작 단계와 관련한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홈 화면에 진입 후 탐색을 시작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한 유저를 대상으로 하여 랜딩 페이지 개설을 통한 완충지대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의 마지막 버전인 버전 6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전 6에서 발견한 문제는 버전 1부터 버전 5까지 진행했던 기존 문제 정의서 이외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새로운 문제 정의서를 작성하여 진행했습니다. 사용자는 저희 서비스의 홈 화면에 진입을 하고 기대했던 것과 달라 이탈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랜딩 페이지를 개설하고
저희 서비스의 방향을 사용자가 좀 더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문제 정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그동안 측정하지 않던 것을 새로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메타 OKR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랜딩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기대와 실제 홈 화면의 간극을 줄이는 완충 역할을 확인해야 하므로 온보딩의 소요 시간과 그 비율을 누락 없이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 OKR입니다. 두 가지의 KR로 나누어 랜딩 페이지가 실제로 완충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뿐만 아니라 홈으로 진입하여 탐색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는지까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행 OKR은 전략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랜딩 페이지에서 홈 화면으로의 전환율, 그리고 홈 화면에서의 탐색 시작률로 나누어 각각의 비율이 35% 이상으로 관찰되는지를 실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랜딩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랜딩 페이지 설계 시 사용자의 문제 공감에서 서비스 이용까지 이어지도록 전환 중심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각각의 구조에 따라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새롭게 개설한 랜딩 페이지의 히어로 섹션입니다. 사용자들은 해당 화면을 제일 먼저 인지하게 되고 서비스의 역할에 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볼 수 있는 사용자가 겪는 문제에 공감을 표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그 아래 화면으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볼 수 있는 결과의 형태를 노출하여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인지 간극을 줄이고 서비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어필합니다. 그 아래의 페이지에 간단한 이용 방법을 소개하는 화면을 통해 사용자의 홈 화면 진입 및 탐색 시작을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화면으로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홈 화면 진입 버튼을 통해 탐색 시작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위 랜딩 페이지들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볼 수 있도록 세로 화면에 맞춰서 추가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수의 프론트엔드 백로그가 작성되었으며 랜딩 페이지 관련 이벤트 수집 기능을 위해 작성한 백엔드 백로그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버전 6 결과 보시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도입함에 따라 퍼널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사용자 수는 483명이며 목표로 하였던 랜딩 페이지에서 홈 화면의 진입률은 38%, 홈 화면에서 코스를 생성하는 탐색 시작률은 80%의 비율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표 모두 35% 이상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통해 지표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쉐어 버튼의 클릭률은 23.65%로 낮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상세 페이지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KR 체크인입니다. 랜딩 페이지의 지표 개선 실험은 두 지표 모두 목표치인 35%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수립했던 실험 목표에 대해서는 달성했지만 체류 시간을 측정하지 못해 왜 탐색을 시작하지 않는지 확인하지 못하여 부분적인 성공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험했던 지표들이 유입자가 급상승하여도 유효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이러한 점을 버전 7에서의 실험 포인트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버전 1부터 버전 6까지 진행했던 핵심 기능에 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보며 죄송합니다. 버전 6의 피드백 및 다음 실험 준비입니다. 현재 마케팅으로 인해 유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지표 또한 큰 폭으로 변동했습니다. 해당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 마케팅을 하고
유입이 증가하여도 지표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버전 1부터 버전 6까지 진행했던 핵심 기능에 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보며 지표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 그래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코스 생성의 경우 사이클을 진행하며 떨어진 지표의 개선에 성공하였고, 카드 클릭과 공유 링크 클릭의 경우는 일정 수치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쉐어 버튼 클릭의 경우 낮은 지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의 논의 및 실험을 통해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버전 6 이후 실제 서비스 시연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저기 다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인터넷이랑 SNS는 정보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뭘 봐야 될지 일도 모르겠어. 이거 보세요. 정보들이 너무 많고. 흩어져 있어서 어질어질해요. 그만 찾고 싶어요. 누가 나 대신 데이트 코스 짜줬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저한테 대행사가 있었어요. 오나의 구세주 홀리몰리. 이거 보세요. 저 대신 데이트 코스를 짜준대요. 이 카톡 PTSD 와요. 완전 내 얘기예요. 하늘은 나를 낳고 왜 이제서야 대행사를 알려줬나요? 정말 대행사 만든 분께 뽀뽀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제 데이트의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동네, 시간, 이동 수단만 선택하면 와우, 폴리짓! 쌈뽕한 데이트 코스를 3개나 추천해줘요. 너로 정했다. 오, 지도랑 주소까지 볼 수 있어요. 오마이갓 니가 좋아, 너무 좋아. 같이 데이트하는 짝꿍에게 링크 보내줘야겠어요. 아싸, 오늘 데이트 고민 끝이에요. 저 이따 데이트 가야. 시연 영상은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서비스 속에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 5분 정도 가지며 다음으로 저희 팀 운영 및 협업 방식 소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 마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발표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운영 및 협업 방식 소개입니다. 매일 스크럼을 진행하고 정기적인 OKR 체크인을 도입해 논의사항을 문서화하고 백로그와 목표를 체계적으로 연동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실험 반복 사이클을 구축했습니다. 실험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스크럼 기반의 작업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OKR과 백로그를 유기적으로 관리하여 작업의 가시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개발 및 기능 개선을 하며 진행한 GitHub 레포입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개발 진행 중 각각의 이슈별로 브랜치를 만들어 관리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관리입니다. 각 버전별 핵심 이슈를 정리하고 타임라인을 만들어 버저닝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재 활성 상태인 이슈에 대한 리뷰는 위와 같이 작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을 위해 작성하였던 전체 백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3가지로 나누어 작성 및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일리 스크럼입니다. 매일 스크럼을 진행하며 작성한 문서들을 링크로 남겨두고 그날 작업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크럼은 당일 지표와 그 전날 지표를 확인하여 비교하고 현재 실험 중인 가설의 상태에 대하여 일별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조치 사항들을 체크하며 팀원들과 작업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OKR 체크인 또한 스크럼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진행하며 문서들을 바로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실험 중인 버전의 오브젝티브 상태를 체크하고 KR의 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후 각 버전의 가설 결과와 병목을 확인 후 다음 가설을 수립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슬랙과 노션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애자일하게 작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변경 사항 및 이슈 발생 시 연결된 슬랙 채널을 통해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스프린트 사이클입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문서화와 프로세스 연동을 통한 가설 검증 파이프라인의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여 방향성을 맞추고 논의사항을 즉각적으로 문서에 반영하여 작업의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스프린트 개발을 진행했고 코드들을 철저히 리뷰했으며 이후 검증된 코드를 빠르게 배포하여 곧바로 다음 실험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서비스 배포에 AWS 배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희는 단순 일회성 배포가 아닌 실제 운영 가능한 서비스를 목표로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의 안정성 및 확장성을 위해서 AWS 기반 배포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열심히 진행해주신 저희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상훈 강사님이 최상위 리더로서 저희 팀의 방향을 이끌어 주셨고 그 아래 임진아 팀장님, 오진영 부팀장님, 이상훈 부팀장님의 주도하에 엄재현 팀원님과 이준영 팀원님, 그리고 저 이세민까지 모두 협력하여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이 기획, 실험, 개발, 마케팅의 4가지 프로세스를 나누어 각자 맡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맡은 업무를 나눠서 진행했지만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이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렇게 진행된 작업들을 데이터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항상 팀원들 전부가 공유하고 온라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원 모두가 누락 없이 기획, 설계, 구현, 배포, 데이터를 통한 가설 수립 및 검증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실제 서비스를 기획하고 배포하며 실험 사이클을 통한 프로덕트 매니징의 과정 전체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 환경에 서비스를 배포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확인하며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즉,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는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아니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개선하는 전체 흐름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실제 JD에서 요구하는 프로덕트 사이클 이해, 운영 경험, 데이터 기반 개선 역량을 함께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팀원 모두는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추후 검증 단계입니다. 탐삼성 기반의 서비스 확장 가능성입니다. 저희는 MVP 서비스 배포 이후 누적 사용자 2013명을 달성하였으며 추후 기능을 확장하여 타겟을 더욱 늘리고 나아가 데이터 과정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각각의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 추가 실험 사이클을 통해 가설들을 검증하며 지표를 안정시키고 시장을 더욱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분들의 프로젝트 회고 간단하게 공유해드리고 질의응답 시간 가진 후에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분들 모두 회고를 작성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통 의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획부터 데이터 기반 지표 개선까지의 실무 사이클을 완벽히 경험했으며 최고의 팀워크와 소통 덕분에 PM 직무에 대한 큰 확신과 성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저희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링크로도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가 이제 1번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라서 좀 빠른 주제 선정과 좀 문제 정의가 유리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페인 포인트와 이제 시장 조사가 좀 부족한 채로 이제 시장성 있는 주제만을 선정해서 저희가 육아에 관한 주제를 처음에 선정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팀원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페인 포인트가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사용자의 어떤 문제를 진짜 해결해야 하는지 좀 기준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좀 방향을 좀 빠르게 턴을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좀 주제를 좀 급하게 바꿨었고요. 다행히 이제 뭐 아직 초기 단계라 시간적인 제약은 크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사용자 문제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어 이제 문제 정의서랑 뭐 실험 설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저희 페이스 유지하면서 이제 더 좀 명확하게 좀 프로젝트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동환님 그 2번 질문해 주신 거 저희가 문서 작업이 되게 잘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항상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체크인을 하고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OKR 체크인 단계를 진행하잖아요. 이제 OKR 체크인에서 넥스트 익스퍼리먼트라는 문서 작업이 있는데 거기서 그 다음 버전에서 해야 하는 작업들 예를 들면 온보딩이라고 하면은 문구 개선까지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다 거기서 픽스를 다 해놓고 백로그를 작성할 때도 나중에 수정하거나 뭐 추가하기 쉽게 문구 하나하나 백로그의 서클이 투두 부분에도 다 남겨놓으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저희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사이클로 넘어갈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어떤 수치가 높은 수치고 낮은 수치인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CTA 버튼을 정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기준이 없었다는 거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랐던 게 5에서 6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5에서 6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가 사이클 4번부터 광고 돌리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광고를 돌려놓고 주말에 쉬고 있는데 슬랙으로 그 상우님이 데이터를 보시더니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홈에 진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안 써보고 나가는 비율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강사님하고 논의를 했더니만은 광고로 홍보를 한 우리 서비스하고 막상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서비스 내용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안을 만들고 그거를 반영을 하는 게 저는 제일 곤혹스럽고 힘들고 OKR도 다시 문제 정의부터 OKR까지 전부 다 다시 썼기 때문에 좀 여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 이 차이를 보통 구조적 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조적 긴장을 어떻게에 대한 문제 정의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방탄도 쓰고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측정할지 메타 OKR도 쓰고 하는 게 이게 약간 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프로젝트 후반에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도 좀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매니저님 혹시 마이크 들리십니까? 네, 저희가 그 코스를 트렌디하게 띄워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뭐 장소를 띄워주는 거야 API를 사용하면 쉬운 방법이지만 저희의 서비스는 이제 다른 서비스와의 차별점은 데이트 코스를 트렌디하게 짜주느냐에 대한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네이버 API도 써보고 카카오 API도 써보고 이런저런 API를 사용하면서 써봤는데 별점 순으로 저희가 로직을 다 설계를 하고 해도 저희가 엄청 원하는 트렌디한 코스에는 가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저희가 직접 가보거나 좀 인스타나 이런 데서 검증된 좀 트렌디한 장소를 직접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동마다 저희가 추천해 주는 게 제일 트렌디하겠다 해서 저희가 서울 쪽은 아마 트렌디하게 뜨는 게 많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서울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저희가 수기로 추가하면서 지금 그래서 서울은 좀 트렌디하게 나오고 있고 약간 시구보다는 동이나 역으로 검색하는 게 엄청 결과가 잘 뜨더라고요. 시는 검색 결과가 안 뜨고 동이나 역으로 검색하시는 게 제일 퀄리티가 좋게 뜹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아님, 그 트렌디한 장소의 기준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인스타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들 있잖아요. 인스타에서 이제 하플이라고 하는 장소들. 그런 거를 이제 인스타 API를 사용하는 데는 또 제약사항이랑 문제사항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 API를 끌고 오면서 거기서 이제 로직을 설계했어요. 유저가 검색하는 지역에서 반경 얼마까지를 정하고 그 안에서 또 별점 순으로 10개를 검색을 해서 어떻게 나눠주겠다, 3개를 나눠주겠다 이런 로직을 다 설계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직접 DB를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부터. 이상입니다. 저희 팀이 처음 시작을 할 때 부트스트랩 단계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로그인 서브 기능을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 후반으로 갈 때까지 약간 그 리텐션 같은 거를 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리텐션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던 지점이 그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에 인스타그램이 되게 공유랑 저장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홈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이게 리텐션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유해가지고 공유한 사람이 이걸 들어와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그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아직은 되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네. 그래서 로그인을 넣었을 때 과연 그 마지막 단계까지 전이가 발생을 하는가, 초기 단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로그인을 강제한다거나 그걸 넣으면은 오히려 초기나 중간 단계에서 많이 이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이 단계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얼마나 전이를 밀어붙일 수 있는가를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많이 거기에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이 전이를 최대한 많이 일으키는 그런 실험을 했고 거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기를 내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뭐랄까요. 방금 이제 발표하시면서 대행사 서비스를 사용을 계속 여러 번 해봤어요. 정말 좋은 점은 결과가 진짜 빨리 나오고, 진영님 말씀하신 힙한 가게들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성수를 검색을 했을 때 성수가 사실 엄청 사람도 많고 교통도 굉장히 복잡하고, 예를 들어 차를 가져간다면 이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또한 이제 식당도 대기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이 추천대로 한 코스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성수가 해당 장소가 폐업이 됐거나, 혹은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이제 자동차로 거리를 했을 때 4km로 이게 하루 코스가 4km인데 도보로 했을 때는 5km로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으로는 이 데이트 코스가 나타나는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어 자차를 선택할 때랑 대중교통 혹은 뚜벅이를 선택할 때의 그 결과들이 달라지는 건지, 그 설계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기술 스택 관련해서 3,000개 정도 장소가 등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데이트 코스를, 장소에 대한 데이트 코스 순서도를 정해줄 때는 이거는 AI 호출을 부른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손수 이제 작업을 하신 건지 또 궁금하고, 네, 궁금합니다. 네. 네. 들리시나요? 수아님이 말씀해주신 저희 자차나 뭐 대중교통 이런 거에 관한 동선 이런 건 저희가 자차로는 몇 분 이내, 대중교통 뭐 도보도 몇 분 이내로 이렇게 코스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로직에 계산에 들어가 있어서 그 동선에 관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고, 사실 폐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직접 조사한 장소들은 이제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DB에 다 넣은 장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코스 순서들에 이제 AI를 이용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카카오 API만을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통해 이제 추천 결과 코스가 나오는 구조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폐업은 사실 블랙리스트에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추가를 하기도 했고, 이제 좀 데이트 코스 추천 장소, 이제 무관한 좀 장소들이 좀 많이 초반에 떴어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블랙리스트를 따로 관리해서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장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장소 이름에 대한, 근데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가 떠서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타 경로를 통해서 한번 재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 그게 조금 반복되면 우려되는 지점은, 사용자가 이거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이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혹시 그 이미지는 왜 안 된 건지, 이게 저작권 이슈인 건지 아니면,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아마 제일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도 처음에 이제 좀 장소 관련된 이미지를 좀 갖고 오려고 좀 API 이런 거 알아봤었는데 사실 저작권 문제도 있기도 하고 저희가 그 좀 원하는 이미지를 API를 통해서 갖고 오기가 좀 힘들었고 너무 좀 사용자들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좀 그 부분은 아직 이미지는 최선으로 좀 고려를 안 하고 이제 초기 MVP를 좀 가져갔었는데 저희가 뭐 구글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봤었는데 사실 구글 한국에서 좀 쓰기 좀 힘들고 퀄리티 이미지도 좀 더 안 좋다고 이제 정보를 좀 저희가 파악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미지를 가져올지는 이제 저희가 사실 베스트는 뭐 직접 장소를 찍은 사진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저장을 해서 이제 이미지로 폴백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인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음 사이클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지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좀 논의 중이라서 그 부분은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네. 일단은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그 이제 지표 설정할 때 32%라든지 이런 퍼센트 설정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퍼센트 설정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좀 선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네, 혹시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면서 사실 자본이 지금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니까 처음에는 이제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버전별로 쌓인 데이터를 보면서 항상 지표를 설정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버전을 설정할 때 D-1 버전과 금일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면은 유입자 수에 따라서 지표 변동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몇 퍼센트로 설정을 해도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와버릴 때도 있고 아니면 또 훨씬 적게 나와버릴 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DAU 평균 가중으로 계산을 해서 버전 동안의 평균 CTR을 보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로 설정했던 건 최대한 이제 그 전 버전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버전의 지표를 정확히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주간 평균으로 계산을 해서 그 지표를 설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혹시 강사님 그 답변이 혹시 됐으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셔갖고 저희가 저희 팀원분들 이외에도 좀 도움을 여기저기 구한 곳이 많아요.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동아님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구했었고 후겸님도 저희 팀에 여자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남자분들만 이제 아이디어를 내니까 서비스가 좀 칙칙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어서 후겸님한테도 한번 저희가 그때 초대를 해서 아이디어를 또 얻었었고 이랬어서 저희 그 팀원분들 아닌 이외분들 다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지막 질문이어서 그것도 말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끼어 넣어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약간 저 퍼센트 목표치 지정하는 부분은 면접에 가서도 좀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서 다른 분들도 저런 쪽 좀 그 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45분 넘어갔으니까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발표 진행해주신 3팀 분들 전부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응답도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